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MF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TMF는 저 혼자 진행을 할 텐데요. 저는 오늘 TMF를 맡은 축구 해설위원 이명철입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는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사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기간 동안에 많은 선수들을 그리고 아주 굵직굵직한 선수 영입을 성사시키면서 웨스트햄이 올 시즌 이변을 일으킬 것이다, 순위권을 높일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좀 많이 느껴졌었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또 스페인 대표팀, 그리고 직전에는 울버햄튼을 맡았던 훌란 로페테기 감독이 웨스트햄의 새로운 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분명 데이비드 모이스 감독이 있을 때보다는 좀 더 뭔가 만들어가는 패턴이 있는 축구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개선 기대점까지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웨스트햄의 성적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겠냐라는 예측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웨스트햄의 성적은 1승 1무 3패, 당장의 순위는 일단 14위로 지금 강등권에 있는 사우스햄튼, 에버튼, 울버햄튼과의 승점 차가 3점 차밖에 나지 않거든요. 지금은 하위권에 좀 떨어져 있는 웨스트햄의 상황이 됐고, 지난 주말에 첼시를 상대로 홈에서 패배를 했는데 개막 이후에 홈 3경기 3연패, 그러니까 3전 전패의 상황이 놓인 것은 웨스트햄 구단 역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 정도로 로페테기 감독의 웨스트햄은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 안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사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기간 동안에 도르트문트로부터 필 크루크도 데려왔고, 훌란 로페테기 감독의 제자이자 울버햄튼의 주장 출신이기도 한 맥스 킬먼 센터백 보강도 했죠.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측면 공격을 이끌었던 서머빌 선수도 데려왔고, 여기에 브라질의 유망주 길레르미,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오른쪽 풀백 완비사카, 베티스 라리가에서 아주 맹활약을 했던 귀이도 로드리게스, 수비를 도와줄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죠. 가장 또 주목이 갔던 선수가 유벤투스와의 경쟁을 깨고 이기고 영입한 센터백 토디보 선수도 이제 성사가 됐고요. 파리스 생제르맹의 솔레르 선수도 이적 시장 말미즈음에 이제 영입을 확정지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서브 골키퍼, 후보 골키퍼인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선발로 지난 시즌에 뛰기도 했던 포더링엄 골키퍼까지 정말 많은 선수들을 데려왔고, 데려온 선수들의 몇몇만 봐도 꽤 굵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 이번 이적 시장에 웨스트햄이 썼던 금액은 상당합니다. 1억 4,400만 유로로 지금 그 금액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1,600억에서 1,700억, 거의 2,000억 원 가까이를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판매 수익은 4,400만 유로에 그치니까 여러모로 이번 이적 시장은 정말 웨스트햄 구단 측에서도 보강을 많이 했다. 아무래도 감독이 바뀌었고 당장 아스톤빌라가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대성공 신화를 썼기 때문에 웨스트햄 입장에서도 자극을 좀 받았겠죠. 이번 이적 시장만큼은 활발하게 보내서 어떻게든 성적을 좀 끌어올리겠다, 그런 마음을 분명 웨스트햄은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적이 좀 좋지 않은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로페테기 감독은 이전에 스페인이나 특히 최근에 울버햄튼을 맡았을 때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는 빌드업, 역시 스페인 국적의 감독인 만큼 점유율을 중시하는, 빌드업을 또 중시하는 유형의 감독으로 우리가 그 스타일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지지난 시즌 울버햄튼에 부임했을 때도 그 이전에 브루노 라지 감독의 팀과 로페테기가 그 시즌 중에 맡아서 월드컵 휴식기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좀 주고자 했던 울버햄튼의 모습을 비교해봤을 때 전적으로 그 당시 울버햄튼의 좀 나아진 부분은 빌드업 패턴이 그래도 좀 생겼다는 점입니다. 2명의 센터백, 2명의 미드필더, 아니면 1명이 내려와서 변형 백스리를 만들고 그 위쪽에 르미나와 같은 선수들이 좀 볼을 받아주는 역할을 맡아주면서 울버햄튼의 빌드업 체계를 그래도 시즌 중 부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로페테기 감독이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 이런 점을 분명 알 수 있었고요. 이러한 빌드업 형태는 사실 지금 웨스트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센터백 2명과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에드손 알바레스가 약간 센터백 옆으로 내려오는, 사이로 내려올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센터백의 좌우측 아래로 에드손 알바레스가 내려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3-1 형태의 빌드업을 하곤 하는데, 울버햄튼 때도 그랬고 기본적으로 이 로페테기 감독의 축구를 정의할 때 항상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좌우 측면의 트라이앵글 형성입니다. 볼 점유율 높게 가져가고 빌드업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구조를 역시 선호하는 감독인데, 그러면서도 이 감독이 공격 마무리 혹은 공격 방향에 있어서 지향하는 바는 좌우 측면으로 볼을 보내는 일이 일단은 좀 많은 편이고요. 그 측면으로 볼이 갔을 때 윙과 풀백, 그리고 측면 쪽에 보조를 들어가는 중앙 미드필더까지 3명의 선수들이 트라이앵글을 삼각대형을 형성하면서 유기적으로 측면 위주의 공격 작업에 나아가는 것, 이런 부분이 이제 로페테기 감독이 가지고 있는 전술적인 특징, 좀 지향하는 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역시 상대에 대한 강한 압박도 로페테기 감독은 맞는 팀마다 선수들에게 강하게 주문을 하는 편인데요. 지금 웨스트햄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팀을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곳곳에서 문제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빌드업 시에 2-2 빌드업 아니면 3-1 빌드업을 쓰더라도 중앙 미드필더에서
파케타가 최근에 분명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폼이 좀 들쭉날쭉한 편이고,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파케타라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은 지금보다도 더 중앙에서의 패스 작업이나 혹은 파케타를 거쳐가는 공격 작업이 역동적으로 나와줄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파케타 선수가 너무 도전적인 패스를 남발하면서 약간 실수가 많아진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웨스트햄의 경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미드필더가 중앙에서 볼을 받아주는 그 위치 선정이 잘 동선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후방에 쳐져 있는 2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2명의 센터백, 그 위쪽에는 역시 파케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역시 미드필더 중에 좀 더 박스로 들어가는 소우체카 같은 선수들, 결국 이렇게 공격과 이 미드필더, 후방에 쳐져 있는 미드필더와 공격수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들을 봤을 때 파케타도 그렇고 또 좌우측에 있는 공격수들, 뭐 제로드 보엔이라든지 아니면 쿠두스라든지 이번 첼시전에 처음으로 선발로 나왔던 서머빌이라든지 이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에 자리를 잡아줘야 하는 것이 정석인데, 문제는 그 선수들이 안쪽으로 좁혀서 자리를 잡을 때 감독이 어느 정도는 어떤 선수가 내려올 때 어떤 선수가 위쪽으로 퍼져나간다든지, 아니면 좌우 측면을 뭐 좌우 윙 중에 한 명이 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사이 공간이 벌어지면 어느 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파케타가 볼을 잡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 설정, 동선 설정은 분명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웨스트햄은 그 미드필더들의 중앙에서 볼을 받는 이 움직임 자체가 약간은 동선이 겹치거나 선수들 간에 잘 약속된 플레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느꼈고, 결국 파케타 같은 선수들도 좌우 측면 보조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측면으로 빠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공이 좌우측 윙에게만 가게 되는 상황이 저는 웨스트햄 경기에서 올 시즌 현재까지는 자주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볼이 측면으로만 향하니까 자연스럽게 중앙을 뚫지 않고 오로지 측면, 윙과 풀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앙에서의 공격 작업 아니면 연결고리와 같은 작업은 자연스럽게 파케타 선수에게 의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케타의 폼이 일정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는 이상 중앙에서의 공격 작업은 잘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웨스트햄이 그 측면마저도 상대에게 막히는 분위기가 나왔을 때는 롱볼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뭐 롱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자주 올리면 그러면 사실상 모이스 감독 때 축구와는 다를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로페테기 감독의 측면 지향적인 패스 위주의 어떤 축구 스타일은 오르나, 문제는 중앙에 대한 지금 선수들의 동선 정리가 잘 되지 않으면서 공격 작업이 단조롭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아쉽게도 직전에 맡았던 울버햄튼의 22-23 시즌 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지적을 받았던 문제이기도 했거든요. 여러모로 로페테기 감독이 현재 최근의 감독으로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웨스트햄의 경기는 공격진의 개개인의 역량, 쿠두스가 비벼주고 이번에 또 첼시전 왼쪽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서머빌의 드리블에 의존을 하고, 그리고 이 윙들이 고립되는 상황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풀백들에게도 강한 오버래핑을 주문하게 되는데, 왼쪽 풀백인 에메르송 파이미에리 그리고 오른쪽 풀백인 에런 완비사카 평균 위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 선수들도 많이 올라가서 최대한 쿠두스나 서머빌 이렇게 볼을 좀 간수하고 본인이 직접 골대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에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풀백들에게도 공격적인 오버래핑을 많이 주문합니다. 결국 윙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앞서 말씀드렸던 연결고리의 부재, 이 중앙 미드필더나 공격형 미드필더 아니면 이선 자원들의 동선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볼이 공격진 개개인에게 측면으로만 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측면에서 볼을 넘겨받은 선수들의 개인 역량으로 골대까지 보내는 과정이 중요해지거든요. 윙들이 고립되지 않게끔 보조에 들어가는 선수들의 움직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조 역할을 풀백이 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높게 올라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풀백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뒷공간에 대한 대처를 지금까지 잘 찾지 못하고 있어요. 초반에 웨스트햄이 수비적으로 불안함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 부분도 꽤 일조하는 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풀백이 올라가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때보다도 에런 완비사카의 평균 위치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높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결국 첼시가 이번 지난 주말 경기 때 마레스카 감독의 첼시는 잭슨이 완비사카의 뒷공간, 이 첼시 기준 왼쪽이죠, 웨스트햄의 오른쪽 뒷공간을 그대로 허물게끔 지시하면서 실제로 그 공간에서 잭슨과 첼시의 이선 자원들이 재미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산초 선수가 또 초반에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너무 쉽게 웨스트햄은 공격의 방향이 단조로워지는 문제점, 그에 따라서 그 단조로운 공격을 보조하기 위해서 풀백들에게 무리한 역할을 맡기게 되는데, 그에 따라 좌우 측면 뒷공간이 넓어지는, 벌어지는 문제까지 계속해서 이 밸런스적인 문제도 안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로페테기 감독의 축구는 역시 압박을 지향하는 편입니다. 울버햄튼 때도 그랬고 이번 웨스트햄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압박을 좀 참여하는데, 문제는 그 압박 과정에서
하면서 선수들이 상대를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1, 2선 자원들이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앙 미드필더가 커버해야 되는 공간이 지나칠 정도로 넓어지게 됩니다. 수비가 이 공간을 타이트하게 좀 좁혀주기 위해서 수비 라인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뒷공간이 너무 많이 열리게 되고 심지어 그 뒷공간은 공격 상황에서 풀백들이 올라가면서 더더욱 넓어지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올라갔을 때는 당연히 굉장히 많은 뒷공간을 상대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겠죠.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로페테기 감독이나 아니면 수비진에 서는 선수들이 좀 뭔가 수비 라인을 내리면서 대응을 하면 자연스럽게 공격진은 압박을 하고 수비진은 내려가고 그에 따라서 벌어지는 미드필더 공간을 오로지 3선의 미드필더들이 커버해야 되는 상당히 많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웨스트햄이 수비 상황에서 중원이 좀 삭제되는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의 숫자가 좀 적어지는 그러한 문제점을 노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밸런스적인 문제가 좀 따라 나오고 심지어 이번 첼시전은 에드슨 알바레스와 기도 로드리게스 다소 좀 수비적인 성향의 미드필더 2명을 배치하면서 밸런스가 나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전술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와 에드슨이 같이 뛰었는데도 영 밸런스가 나아지는 효과를 누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첼시전 때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역습을 많이 내줬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웨스트햄의 수비까지 불안한 면모를 보였고 아레올라 골키퍼마저도 최근 경기들 특히 지난 첼시전은 약간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웨스트햄은 현재까지 상당히 안 좋은 밸런스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이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로페테기 감독의 축구 스타일이 이미 울버햄튼 때도 비슷한 문제를 드러낸 바가 많아서 현재로서 로페테기 감독이 당장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분명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프리시즌 동안에는 지금과 같은 전술 형태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중앙 쪽으로 나아가는 연결고리 역할의 부재를 풀백들이 안쪽으로 좁히면서 오히려 풀백의 언더래핑 풀백이 뭐 중앙으로 들어와서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하죠. 그런 풀백들이 하프 스페이스까지 들어가는 형태의 동선으로 오히려 좀 로페테기 감독이 다른 방식으로 지금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풀백을 쓰면서 이 문제를 메꾸려고 했는데 문제는 풀백은 엄연히 풀백이거든요. 미드필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드필더가 해야 되는 역할을 풀백이 아래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맡아주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전진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공격 작업에 있어서 중앙 공간에 파고드는 선수의 숫자가 일정하지만은 않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더더욱 로페테기 감독이 지향하는 전술적인 문제점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이 전술을 바꾸고 계속 이제 8, 9월 이미 본 무대, 본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도 지속해서 로페테기 감독은 전술적인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 프리시즌 동안에도 그리고 지금도 선수는 좋아졌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알맞게 맞춰진 전술 스타일은 여전히 확립되지 않은 걸로 보았을 때 로페테기 감독이 지금 당장 극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 믿기에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웨스트햄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역시 공격진의 개인 면면이 상당히 좋아서인데 여전히 제로드 보엔, 쿠드스 그리고 이번 첼시전에서 인상을 남겨준 리즈 유나이티드 출신의 서머빌까지 이 측면 자원들은 사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보더라도 분명 인상적이라고 여길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이 선수들의 개인 역량이 그래도 돋보인다는 점에서 당장 웨스트햄은 필 크루크 선수까지 부상해서 돌아온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공격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다만 극적으로 로페테기 감독의 전술이 지금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웨스트햄의 향후 일정을 살펴보면 일단 주중 카라바오컵은 리버풀과 이제 안필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제가 또 중계에 나서게 될 텐데 일단 이 경기가 주중 카라바오컵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브랜트포드 원정 그리고 입스위치 타운 홈, 토트넘 허스퍼 원정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 굳이 따진다면 이전에 뭐 맨시티, 첼시 풀럼 이렇게 만난 것보다는 조금 이후의 일정이 좀 낫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웨스트햄 컨디션이라면 이 일정 중에서도 뭔가 편하게 여기만한 일정은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로페테기 감독과 웨스트햄은 위기감을 좀 느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일부 기자는 로페테기 감독이 향후 2경기 결과에 따라서 거치가 주목된다라는 약간의 의미 깊은 이야기를 쏟아내기도 했거든요. 과연 로페테기 감독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도 웨스트햄 팬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인스타 페이지만 보더라도 이미 웨스트햄 구단이 인정한 공식 인스타 페이지, 팬페이지도 있고 팬분들이 모이셔서도 이제 웨스트햄 경기를 또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디 이분들이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 좀 달성할 수 있는 선수들이 그 기대감에 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의 리듬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바라면서 웨스트햄의 향후 여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투펀치 TMF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